과거의 저점을 다시 테스트할 가능성은 없고 올해는 큰 흐름은 오르는 국면이다. 그래서 이제 한국 주식이 미국보다 좋을 가능성이 있다. 가장 큰 이유는 교수님이 30년 넘게 금융시장에 계셨다고 하셔서 궁금한 게, 우리가 투자책이나 그런 전문가분들 영상 보면 사람의 본성이 바뀌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교수님이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공감하신다면 어떤 부분에서 진짜 사람들이 정말 변하지 않는구나, 그래서 돈을 잃는구나, 뭐 그런 게 있나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업계에 직간접적으로 몸담은 지 30년이 넘으니까 조금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객관적이라는 건 좀 더 긴 시각에서. 그러니까 이제 작년에 우리 시장이 아니면 뭐 미국 시장도 그렇고 되게 어려웠잖아요. 그래서 이제 작년 정도 주가가 한 20% 하락하는 거는 주식시장에서 20년 만에 한 번씩 있고, 채권이 1년에 한 15% 빠지는 거는 150년 만에 처음이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죠. 근데 작년에 그래도 제가 차분하게 투자가 구독자분들한테, 주위분들한테 이제 얘기를 하고, 작년 뭐 하반기부터는 조금 리스크를 담아도 된다는 얘기를 했던 게, 이제 제가 긴 관점에서 보니까 이제 가능한데, 우리가 투자할 때 너무 단기적인 거 관점에서 보고 내가 실제 따져보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실제 지금 이제 가령 화제가 되는 AI 챗 GPT도 보면, 저도 이제 그 영상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내가 이쪽에 관심이 있으면 오픈 AI 가서도 내가 구자를 열어보고, 마이크로소프트 빙도 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걸 내가 해보면서 진짜 이게 뭐가 변화가 있는지 알아야 되는데, 우리는 그냥 단순히 남의 얘기만 듣고 그렇더라. 근데 이제 언론이나 이런 부분이 정확하지 않고 과장된 보도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과장 보도가 되면 오히려 주가가 과도하게 빠지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이제 그런 걸 거꾸로 활용해야 되는데, 실제 작년 같은 경우에는 메타 주가가 고점 대비 75% 빠진 것도 최근에 뭐 100% 이상 회복하면서 급격한 회복을 보이지만, 그것도 어떻게 보면 노이즈가 너무 많았는데 우리가 그 점을 놓친 점이 많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긴 관점에서 그 회사의 경쟁력을 보고 산업의 성장성을 보고, 내가 가급적이면 아는 회사, 내가 그 회사의 제품과 서비스를 검증하고 체크해서 얼만큼 좋은지 아니면 얼만큼 문제가 있는지, 경쟁사가 새로 들어오면 그 경쟁사의 제품을 얼마나 좋은지, 이제 그런 점을 내가 확인해 볼 수 있는 이제 그런 거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교수님께서 바라보신 현재 미국, 한국 증시 한번 점검 한번 해주신다면, 벌써 이제 1월이 다 지나고 벌써 2월 벌써 중순이네요. 우리 2월 중순인데, 뭐 얼마 전까지 이제 주가가 급상승을 해서 어떻게 보면 1년 오를 주가를 다 올랐습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데 보면 이제 S&P가 한 7, 8% 올랐고, 한 6주 사이에, 나스닥, 우리 이제 첨단 기술주가 많은 나스닥은 한 12, 3% 올랐고, 한국 우리 코스피도 많이 올랐죠. 뭐 미국 나스닥만큼 12, 3% 올랐는데, 확실한 것은 작년에 그 리스크 오프, 그러니까 리스크를 제거해서 아주 방어적인, 그 다음에 이제 모든 유가증권이 손실이 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게 보면 원본이 거의 보장되다시피 할 수 있는 미국 국채가 한 15% 손실이 나는 그런 상황에서 지금은 리스크 온 모드로 바뀐 거가 맞아요. 그래서 미국이나 한국의 경기 침체가 있을지 없을지 지금 논란은 있지만, 그것과 상관없이 리스크에 대해서 조금 긍정적인 시각으로 지금 바뀐 것은 맞고, 그것은 아마 유가증권 시장, 주식 채권 시장에 올해 내년 계속 지속될 걸로 보입니다. 지금 리스크 얘기해 주셔서, 그럼 2023년에 여전히 남아있는 리스크랑 좀 긍정적인 이슈는 뭐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뭐 가장 대표적인 리스크는 미국 경제가 이제 침체에 들어갈 수 있는지, 실제 뭐 두세 달 전만 해도 거의 대부분의 전문가가 미국 경제가 침체에 들어간다고 얘기를 했죠. 근데 이제 저는 작년에 미국을 4번 방문을 했는데, 미국 소비자가 워낙 강해서 경기 침체를 들어가도 심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좀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미국과 한국의 부동산 시장은 많이 틀립니다. 둘 다 많이 올랐다가 지금 조정을 받는 국면이지만, 한국은 레버리지가 되게 많아요. 근데 미국은 실제 지난 한 5, 6년 사이에 미국 집값이 평균 2배 올랐거든요. 20만 달러에서 40만 달러를 넘었지만 레버리지가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미국 집값이 좀 고점 대비 한 10% 가까이 빠졌지만 여기서 추가 하락 가능성은 높지 않아요. 그래서 주택 경기가, 주택 부분이 버텨주기 때문에, 그다음에 소비자가 있기 때문에 미국이 경기 침체가 있어도 아주
마일드한, 약한 그 정도 침체여서 하지만 뭐 제 생각이 틀릴 수도 있죠. 그래서 이제 경기 침체 리스크가 있고 경기 침체가 있다면 이제 어닝스 쇼크. 최근에 뭐 국내는 뭐 삼성전자나 이런 데 보면 이제 하이닉스는 이미 적자에 들어갔고 어닝스 리스크가 있고 두 번째는 이제 지정학적인 리스크가 남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중국과 대만의 관계, 우리 바로 옆에 나라죠. 그래서 무슨 긴장이 진짜 촉발이 된다면 뭐 아시아 전체로 리스크가 전 세계 금융시장에 다 상당히 영향을 받을 것이고 미중 간의 지금 뭐 그 냉전, 다시 새로운 냉전은 계속 그게 더 심화될 것이고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보듯이 또 미국과 러시아, 그러니까 이제 각자 모든 나라가 자국 그 우선주의로 가면서 그런 긴장이 되고 이제 그런 점들은 이제 이벤트 리스크 비슷하게 시장을 출렁이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점도 있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우리나라에서 이제 정부 정책에 대해서 지금 뭐 최근에 현 정부가 주주 친화적인 정책, 소수주주를 우대하는 정책들이 있지만 저성장 국면으로 들어가면서 그런 자본시장 외에 기본적인 경제, 무역 이런 정책들은 실제 쓸 수 있는 툴이, 수단이 이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면에 있어서는 대통령의 리더십도 중요하고 하는데 정책과 관련돼서 우리가 뭔가 좀 잘못 판을 수를 두면 이제 그런 분이 우리 국내 시장을 좀 억누를 수도 있다. 이제 그런 크게 한 세 가지로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교수님께서 방금 전에 근데 이미 한국 증시는 올해 오를 거 다 오른 거 아니냐 농담식으로 얘기해 주셨는데 그럼 올해 한국 증시에 좀 급반등한 이유랑 한번 좀 다시 말씀해 주시죠. 그리고 그러면 올해 다 오른 거 아니냐라 하면 지금 뭔가 사기에는 굉장히 좀 부담스럽지 않나라는 생각이 또 드는데 지금 사도 되는지도. 제가 아까 이제 앞에 우리가 시장을 사거나 뭐 ETF 통해서 시장을 사거나 개별 종목 산업 ETF를 살 때 최소 과거 10년의 그 성적을 한번 따져봐야 돼요. 우리가 이제 어떤 학생이, 이 학생이 공부를 잘하는지 안 하는지 보면 중간고사 성적 하나만 놓고 그 학생을 우수한지 판별할 수 없잖아요. 그쵸. 뭐 1학년, 2학년, 3학년 때 쭉 성적을 봐야죠. 그러면 우리가 왜 10년이라고 얘기하면 산업이나 경제 사이클이 한 최소 5년입니다. 그러면 한 두 사이클은 봐야지 되는데 미국 주가는 배당 받는 걸 포함해서 내가 주주면 당연히 배당을 받으니까 배당 포함해서 과거 30년, 50년, 100년 동안 연평균 10% 수익률을 나한테 안겨줬어요. 내가 시장 전체를 쌌으면. 미국 시장도 뭐 높죠. 10%가 복리로 계속 그 쌓이면 대단한데 한국 시장은 6, 7%밖에 안 됩니다. 과거 10년치를 보면 그나마 삼성전자 때문에 그렇게 높고 삼성전자를 빼면 한 4, 5%밖에 안 되거든요. 이제 그런 의미에서 우리 시장이 이미 벌써 한 12%, 13% 금년에 올랐으면 어떻게 보면 2년치를 한꺼번에 다 오른 팔 목숨 거라고. 다 했다. 근데 이제 아마 시장이 조금 조정에 들어가긴 들어갈 것 같아요.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조정에 들어가서 좀 주가가 빠지겠지만 과거의 저점을 다시 테스트할 가능성은 없고 제 생각엔 여기서 추격 매수를 하는 것보다는 기본적으로는 큰 하락, 큰 조정은 이제 작년에 끝났고 올해 내년부터는 이제 상승에 근데 기울기는 우리가 정확하게 알기는 어렵죠. 그런 관점에서 보면 1월, 2월 달에 많이 올랐으니까 조정이 좀 있을 것 같고 아마 이제 주가가 좀 조정을 받으면 그때 지금 급하게, 그러니까 FOMO라 그러죠. Fear of Missing Out. 내가 주식 못 사서 지금 또 급격하게 추격 매수를 하기보다는 조금 기다렸다. 그리고 이제 주식 투자라는 게 좋은 업종, 좋은 기업을 골라도 너무 항상 추격 매수할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주가는 항상 조정을 받거든요. 암만 좋은 기업도. 우리 삼성전자도 조정을 많이 받았고 미국의 애플도 주가가 30% 이상 작년에 빠져서 그래서 여기서부터 조금 기다렸다가 주가가 조정을 받으면 그때 관심 있는 종목 아니면 시장을 사도 된다. 이제 그렇게 봅니다. 지금 바로 사기보다는 급하게 조금 조정을 받거나 했을 때 사도 그렇게 늦지 않았다. 그럼 이제 올해 전체적인 시장 전망을 좀 어떻게 보시나요? 지금 뭐 이제 겨우 이제 1분기 중간인 거잖아요. 이제 상반기, 하반기. 근본적으로 제가 작년 가을부터 이제 미국장 포함해서 한국장, 특히 삼성전자를 좀 좋게 봐야 된다. 왜냐하면 주가라는 게 적게는 6개월, 많게는 12개월 선행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반도체 국내에서 보면 기업이익의 바닥이 올해 뭐 2분기, 3분기쯤 될 것 같아요. 근데 그 바닥이 생각보다 좀 깊긴 합니다. 그리고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우리 시장 전체도 그렇고 미국 기업이익도 아마 2분기, 3분기쯤이 바닥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그 기업이익의 바닥보다
6개월에서 12개월 정도 주가는 선행하니까 작년 9월 말 10월 초가 미국 주가, 한국 주가, 삼성전자 다 바닥이어서 올해는 큰 흐름은 오르는 국면이다. 그래서 이제 주가가 오를 수 있는 이유가 크게 보면 세 가지인 것 같아요. 첫째는 한국이 포함된 아시아 아니면 크게 보면 이제 이머징 마켓에서 외국인들이 다시 돌아오고 있죠. 그래서 이제 올해 이미 8조 원 정도 외국인들이 한국 주식을 많이 샀죠. 근데 이제 그 추세는 계속 될 것 같습니다. 당분간. 그러니까 매수 강도는 조금 줄어들 것 같긴 해요. 근데 이제 우리 시장만 산 게 아니라 우리 시장보다 이제 그 뭐 벤치마크 MSCI 같은 데서 비중이 한 3배 정도 되는 중국도 외국인들이 주식을 한 25조 원 샀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2008년 금융위기에 외국인들이 아시아 주식을 판 거보다 지난 3년 동안 더 많이 팔았어요. 그만큼 비중을 낮췄기 때문에 더 이상은 팔 게 없고 이제 사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 있어서 외국인 펀드 플로우가 자금 유입이 꾸준할 거고,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업 이익이 올해 뭐 2분기나 3분기쯤 바닥을 치면 뭐 주식시장은 이제 그 부분이 선반영이 되면서 전반적인 상승을 보일 거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저는 뭐 전에 여기 나왔을 때도 한국 주식보다는 미국 주식이 장기적으로 좋다. 뭐 기업도 좋고 트랙 레코드도 좋고 경영진이 좋고 산업 제품의 경쟁력이 좋기 때문에 미국 주식이 좋다는 얘기를 했지만, 올해는 아니면 내년까지도 한국 주식이 미국보다 좋을 가능성이 있다. 가장 큰 이유는 저랑 이제 거버넌스 포럼을 같이 하는 우리 후배들, 업계 후배들, 그러니까 뭐 그 주주 행동주의 펀드들이 요즘 부상이 됐죠. 그래서 뭐 SM도 그렇고 은행주, 뭐 어스팀 임플란트, 뭐 태광산업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펀디멘털은 좋지만 경영진의 자질 아니면 거버넌스, 지배구조에 문제가 있어서 저평가된 기업을 타겟해서 기업가치 제고하는 그런 운동을 하면서 시장에서도 되게 호응을 받고 외국인들도 엄청나게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을. 그 다음에 정부도 이것과 관련돼서 좀 자본시장적인 정책, 공개 매수 제도를 도입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같이 결합이 돼서, 왜냐하면 이런 행동주의자 펀드는 내가 타겟하는 기업을 경영권을 뺏는 게 아니라 기업 가치가 개선이 돼서 주가가 어느 수준의 목표한 데에 오르면 그걸 팔고 다음 타겟으로 가요. 그래서 계속 그러한 움직임, 모멘텀, 이벤트들이 올해 내년에 있을 가능성이 높고, 그것이 계속 시장에 활발하게 되면 우리가 얘기하던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완전히 사라지진 않겠지만 상당 부분 제거될 가능성이 있다. 특히 외국인들이 제가 알던 진짜 큰 손들이 한국 많이 떠났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은 삼성전자 빼놓고는 장기적인 성장성을 믿을 만한 회사가 없다. 특히 대형주 중에는. 근데 한국이 변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저도 2월에 미팅, 3월에 미팅들이 꽤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을 떠났던 큰 외국 손들이 돌아와서 이런 행동주의자들의 변화가 자본시장의 펀드멘털한 변화로 이어지면 우리 시장의 밸류에이션, 그 평가가 좀 높아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상당히 있습니다. 지금 또 삼성전자만큼 장기 투자 가능성이 있는 회사가 없다고 외국인들이 보셨다고 했는데, 그럼 삼성전자는 여전히 장기 투자로서의 매력도는 굉장히 높은 건가요? 그렇죠. 과거 10년, 20년의 기업 이익 성장이나 주가 성장을 봐도 압도적이고 뭐 한 10몇 프로 되는 이익 증가율, 그다음에 주가 상승을 보였죠. 물론 이제 작년, 재작년에는 좀 어려웠지만 결국 사이클이 턴하고, 왜냐면 반도체나 스마트폰, 그다음에 삼성이 그 잘하는 그 사업 부분이 기본적으로 장기 성장을 하는 분야들이거든요. 그리고 거기서 독보적인 경쟁력, 가격 경쟁력, 원가 경쟁력이 있으니까 좋은 회사라고 생각하고 경영진들도 뛰어나고요. 근데 조금 주주 친화적인 면에서는 좀 부족해서 그런 점들이, 워런 버핏이 샀던 TSMC 있잖아요. 대만에. 거기는 30년 이상 회사 설립부터 아주 주주 친화적이었는데 삼성 포함한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오히려 대만한테 배울 게 많아서 그런 점들이 변하면 산업, 기업의 경쟁력, 성장성뿐만 아니라 그런 거버넌스의 개선까지 이루어진다면 상당히 뭐 좋을 그런 그 우호적인 환경이 될 가능성이 높죠. 예. 삼성전자는 바닥을 찍고 지금 주가가 좀 오른 상태이긴 하잖아요. 그렇죠. 예. 지금도 여전히 매력적인 건가요? 그렇죠. 예, 왜냐하면 이제 뭐 96,000원 같던 주가가 2021년 초죠. 뭐 5만 원 초반대까지 빠졌다가 거의 뭐 한 50% 가까이 빠졌습니다. 그게 지금 우리 반도체 경기 적자가 이제 올해 상반기
하반기 삼성전자가 난다고 하죠. 아마 그럴 겁니다. 그러면 그거를 선반영한 거고 여기서 이제 기업 이익이 왜냐하면 수요 공급이나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메모리는 성장하는 산업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제 공급 측면에 이제 그런 디시플린 그런 이제 좀 그 공급을 좀 줄이고 그다음에 경기가 살아나면 또 그 수요가 살아나고 최근에 보면 이제 뭐 AI나 이런 인공지능이 되면 또 서버 용량이 더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메모리에 대한 수요는 계속 늘어나니까 뭐 삼성전자는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틀림없는 종목이다. 하지만 이제 성장하는 그 시클리컬 회사에서 기본적으로 이 기본적인 트렌드는 장기적으로 성장을 하지만 이 변동성은 있어서 이제 그 점을 우리가 유념을 해야 된다. 이제 네이버, 카카오도 뭐 되게 외국인들이 좋아했지만 이제 카카오는 특히 이제 작년에 그런 거버넌스 나쁜 거버넌스를 경험하고 나서 외국 투자가들이 과연 카카오의 김범수 의장이 주주를 대하는 마음은 뭔가 이 회사가 상장사인데 주주를 위한 경영을 하나. 근데 이제 저는 약간 걱정되는 게 네이버는 카카오보다 지배구조가 훨씬 좋고 회사의 안정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이버는 좋다고 생각을 하지만 카카오는 결국 그런 지배구조의 문제를 아직 극복하지 못했고 근본적인 이해도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런 면에 있어서는 투자가들의 마음이 좀 많이 떠난 것 같습니다. 예. 또 누군가는 또 요즘에 이제 가장 크게 성장하는 산업 중 하나는 2차 전지 섹터잖아요. 그렇죠. 2차 전지 섹터의 대형주 중에 하나가 언젠가 대한민국의 시가총액 1위가 될 수도 있다. 뭐 그렇게 되는 종목 중 아무래도 LG에너지솔루션이라든가 뭐 삼성 SDI 이런 게 해당될 것 같긴 한데 혹시 언젠가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그 가능성이 약간은 있긴 한가요? 업종의 성장 측면에 있어서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반도체 산업이 물량 기준으로 과거 30년 앞으로 봐도 뭐 한 10% 정도 성장을 한다고 봅니다. 이제 거기에다가 이제 가격의 변화가 있으니까 그보다 산업이 더 높게 성장하는 해도 있고 그다음에 올해같이 역성장하는 해도 있고 그런데 반도체 메모리가 연 10% 정도 성장을 한다고 보면 물량 기준으로 앞으로 10년 동안 2차 전지 배터리는 연 20% 정도 성장을 할 거예요. 더 성장률이 높죠. 하지만 메모리는 몇 개 업체가 서너 개 업체가 과점을 해서 이익이 많이 날 때는 뭐 30%, 50%까지 나고 올해같이 적자 나는 해가 있지만 평균적으로는 이 서너 개 과점하는 업체가 10에서 20%의 영업이익을 꾸준히 내고 앞으로 그거는 변하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배터리는 아직 검증이 안 됐습니다. 성장은 많이 하지만 뭐 LG 에너지 솔루션이 작년에 좋았다고 하지만 영업이익률이 5%가 안 되고 올해 아마 한 7, 8% 목표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2차 전지를 해주는 자동차 업체들이 테슬라 빼놓고는 아니면 슈퍼카, 포르쉐나 페라리를 빼놓고는 영업이익률이 10% 넘는 데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 2차 전지를 해주는 고객들이 앞으로도 이렇게 수익성이 높지 않을 텐데 2차 전지 업체가 마진이 높기가 구조적으로 저는 어렵다고 생각을 해요. 이제 그런 문제가 하나 있고 두 번째는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데는 주가가 최근에 그렇게 강하지도 않은데 여전히 시총이 130조 원이어서 고평가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LG 에너지 솔루션 3개 살 돈이면 삼성전자를 하는데 저 같으면 검증된 세계 최고의 경영진 제품 경쟁력이 있는 삼성전자를 하지 LG 에너지 솔루션은 아직도 좀 불안하고 그 다음에 고성장할 건 맞지만 결국은 주가가 좋으려면 이익이 많이 나야 되는데 이익이 많이 난다는 거에 대해서는 아직 아무도 확신이 없습니다. 예. 그런 부분에서 좀 불안 요소들이 있다. 그래서 오히려 2차 전지 플레이를 하려면 LG 에너지 솔루션은 시가총액 130조 원, 삼성 SDI는 50조 원, SK 이노베이션은 15조 원인데 여기서 언더덕인 그 오히려 SK 이노베이션을 장기 투자 관점에서 보면 어차피 SK온이나 이런 부분이 이제 따라오니까 이미 뭐 지금 SDI를 뭐 따라잡느냐 마느냐 올해 뭐 현금 흐름 기준으로 이제 돌아서느냐 이런 기로에 있어서 오히려 장기적인 관점에 있어서는 SK 이노베이션은 좋을 수 있지만 저는 LG 에너지 솔루션은 오히려 리스크가 좀 많은 종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자동차 업체의 수익률이 10%가 채 안 된다는 식으로 얘기해 주셨는데 한국의 현대차, 기아가 있는 자동차 섹터는 좀 어떻게 보시나요, 올해? 현대차, 기아차가 작년에 사상 최고의 이익을 냈는데 두 회사 다 사상 최고의 해에
영업이익률이 한 8, 9% 정도 됐어요. 그 자체도 어마어마한 수익성이지만 토요타보다도 더 좋고 대부분의 자동차 회사보다 잘했지만 여기서 더 잘하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지금 세계 10대 자동차 회사 중에 10년, 20년 후에 새 차가 거의 모든 전기차로 바뀔 때 탈락하는 업체가 한 두세 개는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데 흡수합병이 되든지 그럴 텐데 현대 기아차는 제품 경쟁력이 워낙 뛰어나고 정의선 회장이 지금 잘해서 당연히 살아남고 메인 플레이어가 되고 작년에도 뭐 전 세계에서 지금 3, 4위 했다고 판매 대수 기준으로 모멘텀이 되게 좋죠. 하지만 여전히 리스크가 있어서 저라면 자동차 업체 플레이를 현대차를 보통주로 사기보다는 현대차 우선주, 2우선주 특히. 왜냐하면 보통 우선주들은 보통주의 반값에 거래가 되거든요. 근데 반값에 거래가 된다는 것은 내가 현대차 보통주를 6, 7배 퍼에 사는데 2우선주를 사면 퍼가 3배에 삽니다. 그러니까 반값에 사고 내가 그 대신 배당은 약간 더 주죠. 그래서 배당 수익률은 현대차가 4%면 2우선주 사면 8%입니다. 그러면 내가 대한민국 주식 투자를 해서 연 10% 수익을 장기적으로 내면 대성공을 한 건데 배당에서만 8%를 이미 받으면 주가는 오르지 않아도 조금만 올라도 나는 10%를 달성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선주가 있는 종목들, 특히 2우선주가 되게 매력적이에요. 그래서 현대차나 자동차 산업을 플레이할 때는 보통주를 하는 것보다는 보통주보다 반값에 살 수 있고 배당을 2배를 받을 수 있는 2우선주를 강력하게 추천하고 이제 그러한 비슷한 경우가 LG화학도 우선주가 있고 금융에서는 이제 미래에셋 같은 데가 2우선주가 있습니다. 이런 데들은 일단 배당 수익률이 2배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냉정하게 항상 계산을 해야 돼요. 내가 이 종목을 사면 앞으로 5년, 10년 동안 얼마나 돈을 벌까? 내가 한 10%를 달성하는데 그중에서 6, 7%를 이미 배당으로 받으면 그래서 외국인들이 은행주를 좋아하는 거거든요. 배당 수익률이 워낙 높기 때문에 주가가 덜 오르거나 빠져도 내가 최소한 원본은 보존하고 주가까지 오르면 더 금상첨화다. 근데 실제 그렇지 못한 기업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배당도 안 주면서 주가가 장기적으로 빠진 종목들.